1번 한번 봅시다. 1번. 관계식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코사인 A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변도 있고 이 각을 변으로 일단 표현만 하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돼. 그치? 뭐 관계식 있으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A 기준으로 해서 5분의 3으로 이렇게 집어넣고 A에다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5분의 1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오히려 좀 더 어려운데 이게 B분의 C 더하기 B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산술기하를 이용해요. 수능에 산술기하가 나옵니까 하면은 거의 한 5년에 한 번씩 뒤통수를 팍 쳐. 산술기하가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이 도형 문제 마지막 정리하는 이런 부분이 이차함수의 최대체수로 낼 수도 있고 산술기하로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역수관계니까 여기서 산술기하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해설 참고하시면 될 거고 이 최대체수 쪽을 왜 하냐면 작년에 이제 면적의 최대체수가 문제가 나왔어 수능에.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EBS 문제 포함해서 수능 완성 이쪽에 나온 스타일이야. 되게 옛날 문제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어떤 방식으로 수능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데가 교육 과정에만 맞으면은 그냥 옛날에 하던 거든 아니든 뭐 상관없이 그냥 뭐 됩니다. 자, 이거 3번이 제일 중요해. 자, 3번. 3번에다가 별표를 한 10개쯤 쳐놓으세요. 3번이 왜 중요하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일단 볼게요. 3번. 자, 그림과 같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고 반지름의 크기가 5인 부채꼴 OAB가 있습니다. 자, OC는 2.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길이를 굳이 표현하면 여기도 5. 그쵸? 그 다음에 CPO의 크기가 최대. CPO. 여기지. 여기를 뭐 이제 알파. 이렇게 해봅시다. 각을 하나 세팅해서 CPO 요 알파의 최대를 표현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알파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알파를 어떻게 최대를 만들지에 대해서 잘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사인 알파와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얘네들의 이제 최대치수로 들어가는 게 좋아. 왜냐면 사인 알파는 이 알파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 여기까지는 증가함수야. 그치? 알파라고 하는 애가 2분의 파이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여기 안에서 그냥 각의 최대는 사인 알파의 최대 이거 되는 거야. 코사인 알파는 반대지. 감소함수가 되니까 코사인 알파의 값의 최소를 찾으면 알파의 최대가 됩니다.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알파의 최대는 탄젠트 알파의 최대랑 같아. 물론 대전제는 0도에서 2분의 파이 사이일 때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표현하는 능력이 일단 중요한데 자, 표현의 방법을 앞에 한 것처럼 코사인 알파로 일단 가봅시다. 코사인 알파로 가볼게요.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이제 길이가 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를 뭐 x로 세팅해. x로 세팅하면은 뭐 2 x 5 분의 5제곱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지. 코사인 제곱식 그냥 쓴 겁니다. 자, 요걸 정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25에서 4를 빼면 21. 그럼 12고 10분의 1은 밖으로 빼고 10분의 1은 밖으로 빼고 x 요놈은 x로 나오고 그 다음에 10을 그대로 둘까? x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정리를 하면 또 산술기하에 대한 얘기지. 역수관계 산술기하 얘는 2배의 루트의 x의 x분의 21 산술기하는 중요한 게 이게 등호 조건이 돼. 등호 조건은 x는 x분의 21 때 나와요. 얘랑 얘가 같을 때. 그러니까 x제곱은 21이고 x는 루트의 21일 때. 요때 이제 최소가 나온 거야. 코사인의 최소. 코사인 알파의 최소가 루트 21.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가 되는 거죠. 그때 상태가. 자,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요거는 다 한 거니까 여기다 넣을게.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2, 이게 5, 루트 21. 좀 특수한 상황이 되지. 피타고라스. 그때 이제 이 상황이 됩니다. 여기 이제 기하적으로도 의미는 있어요. 자, 일단 조금 이따가 기하적으로 따지는 거는 그때 하고. 자, 이렇게 산술기하로 식을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 요거 능력 필요한 거야. 요거는 꼭 잡아내시고. 자, 그럼 사인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사인으로. 그래서 이게 코사인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사인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자, 사인으로 가면 사인 법칙 당연히 생겼지. 사인 법칙을 쓰려면, 자, 길이가 일단 5, 2가 있어요. 자, 우리가 코사인 제이 법칙을 하려면 x를 미지수로 세팅을 했어요. x를 미지수로 세팅하고 알파에 대한 값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각이 하나가 더 필요해. 사인 법칙은. 자, 왜 여기를 베타로 놨냐면 5랑 알파 짝꿍 이렇게 놓으려고. 자, 그럼 사인 알파분의 2는 사인 알파분의 2는 사인 베타분의 5가 됩니다. 그냥 사인 법칙 쓴 거지. 근데 목적은 알파의 최대니까 알파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럼 사인의 알파는 5분의 2의 사인 베타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러니까 알파의 최대를 구하려고 했는데 직접 구하기가 힘들고 이제 대신 이제 베타로 상태를 돌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얘네의 최대를 구하는 거라서 이 5분의 2는 숫자로 곱해진 거니까 사인 베타의 최대를 구하는 거랑 같아져. 아니 최소 아니 최대. 최대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사인 베타의 최대값은 1이 이제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야. 베타가 90도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베타가 여기 둔각도 가능하고 90도도 가능하고 예각도 가능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90도 되네. 90도만 되면 끝난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알파를 물었는데 알파를 지속 구하기 힘들어서 사인 알파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사인 베타로 얘네들의 최대 최소를 바꾼 거예요. 표현을 바꾸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표현을 바꾸는 거. 직접 구하는 게 힘들 때는 다른 애들로 표현을 해. 여기 코사인 알파도 마찬가지지. 알파를 구하는 게 힘들어서 코사인으로 표현을 했는데 알파에 대한 게 아니고 x로 표현을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직접 구하기가 힘들 때는 다른 애로 표현을 한다. 수능 특강이 이제 조금 더 이런 방식의 문제가 더 많은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는 여기다 더 많이 못 넣었어. 올해 거 수능 특강 풀어보세요. 최대 최소 문제가 몇 개 있는데 걔네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9번하고 연결이 되는데 9번 한번 봅시다. 9번 살짝만 갔다 올게. 자 여기다가 쓰기입니다. 되게 쉬워요. AB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AB 길이의 최대지 최대. 왜 이렇게 최대랑 최소를 못 따라? 자 사인 법칙 써봅시다. 자 그럼 여기 각시분의 AB가 사인 30도분의 3. 그럼 사인 C를 이쪽에 곱해요. 그럼 AB의 길이는 요거 상수 그럼 사인 C에 대해서 사인 C로 결정이 돼. 그렇지? AB의 길이가 사인 C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사인 C가 이게 1이 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이 AB의 길이는 요놈의 함수는 최대값이 결정이 돼 있는 애거든. 1로. 이제 90도가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90도. 안 될 건 없죠. 그게 원을 만들죠. 원을 이렇게 만들어요. 원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기하적으로 아까 우리 그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거랑 같은 상황인데 이게 BC가 고정이야. 고정이면 이렇게 30도 A 이렇게 합시다. 30도가 이쪽이 아니고 이렇게도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 이게 자취를 만들거든. 원에 대한 자취를 만들어요. 이게 되면은 이제 뭐 도형 조금 감각이 있는 친구고 뭐 몰라도 괜찮아. 이게 수식으로만 가도 수능은 해결이 돼서
이 상황 중에서 이게 원의 자치를 만드는데 A라고 하는 애가 원의 자치를 만드는데 BC가 고정인데 A라고 하는 애가 원의 자치를 만들어. 그때 AB를 최대로 만들려면 AB가 지름이 되면 되죠. AB지, 그치? AB가 이게 지름이 되면은 최대가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3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생각을 하시고 아니 안 되겠다 그러면 수식으로 가는 거야. 수식으로 밀어붙여. 표현을 바꾼다. 이게 되게 중요해. 아직은 수능에 이 직접 요소로 나오지는 않아서 언젠간 나올 거예요. 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6번도 가봅시다. 6번. 딱 봐서 비주얼이 엄청 어렵게 보이는데 아 이게 지금 지워버리니? 아 미쳤나봐. 기껏 그려놓고 지워. 좀 뭐. 자 이게 A, B, 나 졸려갖고 사탕 먹고 있어. 자 A, 그 다음에 B. 길이가 같고 P. 이게 4일 때 최대가 12를 갖습니다. 자, 근데 거기 나와 있는 식을 보니 자, 사인의 BAP죠. BAP. 요각이네, 요각. 요각분의 BP. 사인의 BAP분의 BP. 그 다음에 사인의 CAP. 요거 알파, 베타로 그냥 봅시다. 뭐 이렇게 다 쓰는 거 뭐 귀찮은데. 알파, 베타, 분의 그 다음에 CP. 이렇게 돼. 자, 아까도 살짝 얘기했는데 도형이 나오면 삼각형이 지금 3개거든. 하나, 둘, 큰 삼각형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만 2개만 잘 봐도 돼요. 이게 2개가 따로 나오고 여기 따로 정보를 주면 분명히 공통 요소가 있어. 공통 요소를 이제 공략하시면 돼. 공통 요소는 크게 보면은 길 2가 있고 또 각이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야. 근데 도형을 볼 때는 계속 길이와 각을 집중을 하면 그게 좀 보입니다. 같은 거 길이 여기 있지? 여기. 요 길이를 공략을 해도 되고 각의 입장에서 보면은 알파, 베타는 중간에 매개체로 뭔가 이게 뭐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매개체가 뭔가 길이로 매개체가 되든 아니면 각이 되든 얘네들을 찾아줘야 돼요. 근데 각은 많습니다. 왜냐면 요각이랑 요각도 같지.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그리고 또 요각이랑 요각도 같아. 이게 사인 각으로 가면 여기를 세타로 하면 여기가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서 사인 법칙을 썼을 때 얘랑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빼기 세타 같아지죠. 그래서 이런 공통 요소를 딱 찾아내시면 돼. 자, 해볼게. 사인 법칙 왼쪽에서 써봅시다. 한 번만 쓰면 돼요. 이게 뭐 공통 요소만 찾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쓰면 돼. 자, 사인 자, 다시 이쪽에다 쓰자. 여기 이미 써놨으니까 사인 알파분의 BP 사인 법칙을 쓰는데 왼쪽 삼각형에서 보면 사인 알파분의 BP는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세타분의 A가 되지. 자, 오른쪽 삼각형에서 또 봅니다. 오른쪽 삼각형에서 보면 사인 베타분의 CP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분의 A 이렇게 되네요. 얘랑 얘가 같아져 버렸지. 같아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사인 세타분의 A 얘 2배. 사인 법칙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여기 2가 곱해졌으니 이렇게 된 건데, 자 다시 봅시다. 얘네는 AP가 4일 때 여기가 4일 때 최소값 12를 갖는데요. 최소값 12. 얘가 12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자 각에 대한 조건이 있고 A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게 세타라고 하는 애는 여기고, 그치? 이게 P가 바뀌면 세타가 바뀌는 거잖아. P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세타가 바뀌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도 상황을 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봐봐. 뭐 이쪽으로 넘겨서 이쪽으로 넘기면 6분의 1에 A가 되든 아니면 이렇게 또 봐도 되지. 자, 사인 세타는 A가
아니지. 사인 세타에 대해서는 A의 길이가 좀 바뀌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면 얘를 요 값을 아니지. 미안. 이 자체로 봐야 돼요. 아, 내가 뭐 헛소리를 하고 있네. 얘네 값이 이것의 값이 최대값이 최소값이 자꾸 이래. 최소값이 12가 된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되니? A가 지금 상수로 고정이 돼 있어. 사이즈 다 커져야 되죠. 아이 왜 이래? 자꾸 작아져야 되지. 아닌가? 잠깐만. 최소값이니까 최대가 돼야 최소가 되죠. 아, 됐지? 최소야, 여기 최소. 아, 아까부터 계속 최대랑 최소랑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려면 최대 맞지? 최대가 되려면은 세타가 90도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돼. 90도 되지 뭐 안 될 거 없잖아. 이렇게 딱 됐을 때가 이렇게 됐을 때가 이게 4라는 얘기예요. 4가 되고 그 다음에 그때 이게 12가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면 A가 6이 되는 거지. 이렇게 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워 보이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이 표현들이 바뀌고 또 바뀌고 바뀌어서 결국에 사인 세타가 최대 90도 이 상황으로 만드시면 돼요. 하여튼 뭐 이 표현이 바뀐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아직 요소는 출제가 안 돼서 언젠가 될 겁니다. 뭐 올해가 되든 내년이 되든 앞으로 10년 뒤에 수능이 되든 한 번은 나올 거예요. 언제가 될지는 몰라. 자, 일단 요 정도 됐고 그 다음에 그냥 쭉 갑시다. 자, 17번도 한번 가볼게요. 17번. 오늘은 좀 어려운 문제를 풀 여유가 없는데 자, 일단 기본 문제를 푸시고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좀 어려운 문제 내가 풀 거 다시 좀 정해줄게. 자, 17번도 기본 문제입니다. 이것도 1인분 삼각형이네. A, B, C에 대해서 2등변 삼각형 여기가 120도. 자, 그럼 뭐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거 2등변 삼각형은 우리 2등변 삼각형을 배우지 않고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배운다 그랬지. 2등변 삼각형은 없어요. 다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자, 그럼 60도, 여기 30도 다 뭐 각도는 다 나온 겁니다. 각은 다 나오고 길이에 대한 요소가 없네. 자, BC가 여기가 4인데 뭐 길이도 다 나온 거네 그러면. 여기가 2면 뭐 다른 길이도 다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삼각형 ABC에서 BP 제곱에 BP의 제곱에 CP의 제곱인데 P가 어디 있는 거야? 선분 AB에 있대요. 여기에 P가 있대요. 근데 이 길이 이거의 제곱에 CP의 제곱. 사실 얘를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파푸스 중선 정리도 있고. 근데 일단 교과 과정상 맞는 풀이로만 가봅시다. 교과 과정상. 자, 그냥 표현만 하면 돼요. 여기 x로 갑시다. x, bp를 x로 놓고 나머지 뭐 길이 요소들은 일단 좀 이따 가고. 자, 해봅시다. 30도 4 x 그러면 CP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죠. CP의 제곱은 여기의 제곱은 어떻게 돼? 4의 제곱 x제곱 2배 4 곱하기 x의 30도 코사인 30도. 자, 근데 우리는 여기다 BP의 제곱까지 해야 돼요. 여기다가 x제곱을 하나 더 해. 그럼 2x제곱 x에 대한 2차 함수가 떴습니다. 그죠? 이거는 2분의 1이니까 아니구나 2분의 루트 3이지. 어쨌든 2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최대 치소로 들어가죠. 이게 최소가 돼야 되니 2차 함수의 꼭지점을 공략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꼭지점은 2x제곱에 8 여기구나. 이게 없어지고 4 루트 3 x니까
루트 3일 때 x는 루트 3일 때 이때 이제 최소가 나오네요. 뭐 별거 없죠. 그냥 이게 나오면 이제 다 끝난 거지. 뭐 이게 루트 3이면은 여기 CP의 길이도 다 나오는 거고.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는 산수야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들어가네요. 이제 이런 스타일이 이제 있어. 아직은 수능에는 나오지 않은. 근데 뭐 이런 형태 이제 최대 최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데, 자, 요것도 19번도 꼭 풀어보세요. 표현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됐고 23번 가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중학교 문제인데, 요런 이제 길이의 최적화는 수능에 나온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그리고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고, R 있고, 여기가 60도. 자, 이게 이제 단계가 있어. 원래 이제 요 선 위에 P가 움직이고, A가 고정이고, B가 고정이고. 이렇게 됐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시오. 요 문제가 이제 중학교 혹은 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최적화 문제로 나와.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의 대칭점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B'을 찍어서 이렇게 꺾이는 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면 삼각형의 정의에 따라갖고 요거의 노란색은 파란색 꺾이는 것보다 짧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여기에 위치가 되면 이 길이의 최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두 번 적용을 시켜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직선에 대칭을 시켜. 그래서 이쪽으로 이 정도쯤 되고 여기 위에 이렇게 이거랑 길이가 이렇게 대칭이야.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한 번 또 대칭을 또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래 있던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이 얘랑 얘가 길이가 같고 요 놈이랑 길이가 같아져서 이렇게 꺾이는 선이 나오는데 이 꺾이는 선은 이제 최소가 아니죠. 요 점과 요 점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데가 최소가 되고 여기 각도가 뭔지 몰라도 여기도 알파가 되고 여기 각도 뭔지 몰라도 여기도 베타가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0도가 되니까 전체가 이제 120도에 길이 2 코사인 제곱식을 이용을 합니다. 하여튼 뭐 요거는 진짜 고전 스타일이라서 나올 확률이 막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일단 요 요소는 공부는 해봅시다. 혹시 모르니까 진짜 이제 그거를 난이도를 더 높인 게 24번이에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대충 계산해도 답이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26번은 앞에서 한 거랑 똑같습니다. 산술기야. 뭐 요거 별거 없고. 이제 넓이로만 바뀐 거야. 넓이로. 그래도 잠깐만 얘기를 하자. 이제 길이의 이제 최적화해서 넓이로 바뀌어요. 그래도 한 번 더 복습을 하죠. A, B, C. 그 다음에 8, 6. 그 다음에 코사인 A. 여기 이제 여기 X. 코사인 A로 표현을 해요. 코사인 A가 최소가 된대. 그럼 2 곱하기 8 곱하기 X분의 코사인 제곱식 그냥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8의 제곱, X의 제곱, 6의 제곱. 얘를 정리를 하면 16분의 X 더하기 4X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산술기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X의 제곱이 여기 4는 없어지면서 28일 때 여기서 등호 조건으로 얘를 잡아내시고 그래서 x가 2루트 7일 때 이렇게 되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최소일 때
그냥 뭐 이거는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이제. 뭐 길이의 최소 상태를 찾아내면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면적은 뭐 이렇게 가는 게 편하지.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의 a. 코사인 a 값도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a도 나오니까 뭐 사인 a 나오는 거고 x도 나오는 거고. 계산이 조금 더 늘어났다 뿐이에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 표현을 각이 아닌 길이로 표현을 한다. 이제 다시 에어컨을 좀 틀어볼까? 덥죠? 좀 눌러줘. 자, 뭐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제 워밍업이고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수능용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자, 봅시다. 31번 봅시다. 조금 시간을 줄까, 이제? 자, 기본적인 이제 이론을 좀 얘기를 하면 원이 있고, 요거 이제 3개 남았는데, 뭐 다 아는 거야, 이게. A, B를 고정해. P가 움직입니다. 면적의 최대는 수직 2등분에서 나와요. 수직 2등분.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딱 가운데 가면 이때 이제 면적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여기에 이제 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 바깥에 A, B가 있어. 근데 또 마찬가지지. 고정점에 대해서 P가 움직이는 상황에 A, P, B의 면적의 최대.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온 딱 수능 아이디어야. 근데 이거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워요. 어떻게 하면 돼? 원의 중심과 얘 선에서 선의 발을 내리고 선의 발을 내린 이 위치가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기하적인 의미를 이제 붙이면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가 여기 딱 들어가면 돼요. 얘랑 기울기가 같은 애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비율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게 조금 더 설명하기가 편한데 여기에 있는 애는 얘랑 이렇게 된 애랑 기울기가 같은 애를 이용하면 이게 삼각형의 밑변이 고정된 상태에서 높이가 되는데 높이를 조금 더 위로 올릴 수 있잖아. 어디까지 높이를 위로 올릴 수 있니 하면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원이 있는 점에서. 이거보다 더 높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은 평균 변화율하고 여기서 순간 변화율 이런 얘기로도 갈 수가 있어. 자, 됐지? 뭐 요걸 이제 이용해서 31번 그리고 42번 그 다음에 45번 얘네들이 이제 다 풀리는데 중간 과정 이제 사인 코사인 법칙이 들어가게 돼. 요거를 쉽게 풀 수 있으면은 뭐 여기에서 확장될 거만 써줄게. 자, 시간 줄 테니까 이거 풀어보세요. 육평에도 도형 문제가 조금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좀 있는데 간단한 형태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이렇게 한 번씩 쓰는 코사인 법칙 2번이었나? 근데 이제 작년 수능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됐냐면 작년에 6월, 9월 요 빌드업을 어떻게 했냐면 사인 코사인 문제 6월, 9월에 이렇게 딱 내놓고는 엉뚱한 데서 이렇게 딱 냈거든. 최대 최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최적화. 길이의 최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각의 최대 최소, 넓이의 최대 최소 이런 형태로 문제를 냈어. 사실 결국에 뭐 도형 입장에서 보면 같은 시리즈 문제이긴 한데 마지막에 묻는 요소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길이를 구하냐, 각을 구하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이제 요즘 이제 대세가 다시 최대 최소, 최적화 문제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을 좀 잘 해놓읍시다. 9평에 만약에 최적화 문제가 안 나오면 수능은 100%예요 거의. 그래서 그런 이제 요소들을 수능에서 계속 평가를 해. 낼 요소들. 자, 봅시다. 31번은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이 좀 많죠, 이게. 계산이 좀 있습니다. 자, A, B가 3으로 길이가 고정이고
그 다음에 BAC가 여기가 이제 60도. 이렇게 60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C. 이렇게 들어가 있고, C의 원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 뭐 반지름 알려준 거잖아. 반지름은 여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7. 그리고 외접원이 나왔으니 당연히 60도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쓰는 게 좋겠죠. 여기 BC 길이를 가봅시다. 사인의 60도 분의 BC 길이는 2R. 그래서 루트 3분의 7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하여튼 BC 길이도 구해요. BC 길이가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돼서 그냥 예쁘게 7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난이도가 없는 거야. 이러고 나서 삼각형 PAC 넓이의 최대값, 점 P에 대하여 원 위에 이제 P가 있어요. PAC니까 얘를 밑변으로 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하면 이렇게 이제 P 최대값이 되는 삼각형의 면적을 이제 구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원의 중심이 한 이쯤 있겠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각이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있고, 여기도 길이가 있고. 그럼 또 AC의 길이를 또 한 번 또 구해야 되겠네. 이렇게 한 번 또 구해야 되겠네. 얘는 이제 코사인 제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뭐 구하시면 돼요. 여기 뭐 4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됐지, 요 정도면은. 요거 이용해서 비타 플러스 이용해서 길이 구하고, 여기는 반지름이 될 거니까 뭐 넓이까지 이제 쭉 타고 갈 거야.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방향 잡으시고, 34번이 또 난이도가 있는데, 뭐 요게 이제 잘 됐으면 34번 정도로 가서 풀어보면 됩니다. 오늘 비 오나? 왜 이렇게 자꾸 막 분필이 다 이렇게 끊어지지? 아까 있을 동안 비 안 왔는데. 비 오는 날에만 이래요. 그 다음에 35번도 좀 난이도가 있고, 37번도 괜찮은 문제였네. 나중에 그 수능 보기 전에 모의고사에 한 번은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잘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42번 한번 또 가봅시다. 이것도 교육청 문제인데, 작년에 나온, 하여튼 뭐 엄청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거 알고 보면은 별거 없어요. A, B랑 B, C가 2배 관계. A, B, C. 일단 뭐 K의 2K로 가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됐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각을 뭐 이렇게 많아.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에 P가 움직이고, 자, 그 다음에 A, B, C. 각 A, B, C. 요각이네. 요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8분의 5. 자, 하여튼 뭐 이 정도 됐어요. 자, 외접원이 있고, 외접원 위에 점 P, 그 다음에 PAC 넓이가 최대. 뭐 이거 그냥 여기 고정됐으니까 이것도 수직 이등분 하면 최대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때 길이를 또 알려주네요. 그때 길이가 QA. 여기가 이제 P가 아니고 Q로 이름이 바뀌고 최대의 상태. 6루트씩. 뭐 여기도 6루트씩. 이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기본적으로 원 안에 이게 보여야 되는데, 길이와 각을 계속 분리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정보가 있는 거야. 여기를 세타로 했어요. 그럼 이 요각도 알고 있는 거지, 이제. 두 개 합쳐서 파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요각에 대한 정보는 파이 빼기 세타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가 8분의 5가 되죠. 이렇게 된 각이 8분의 5. 파이 빼기 세타가 8분의 5. 자, 하여튼 뭐 요 정도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뭐 코사인 제이법칙 이용해서 뭐 AC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뭐 별게 아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해. 여기 이렇게 여기 K, 2K 요 길이. 아니면 뭐 이거를 아예 그냥 AC의 제곱을 매개체로 해서 같이 돌립니다. 식을 두 개를 가는 거죠. 저쪽에 있는 식 6 루트 10의 제곱을 6 루트 10의 제곱을 빼기 2배 6 루트 10 6 루트 10 하여튼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 얘를 했다면 이쪽 아래서도 똑같이 가. K제곱 2K제곱 이렇게 쭉 가면 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K값만 구하면 끝나요. 마지막에 구하라는 애가 삼각형 CBD 외접원이에요. CBD.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시험 특징입니다. 이 삼각형의 외접원이니까 여기 사인 3분의 2파이분의 이 길이 2K가 이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값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이 K를 구하세요. 코사인 제이법칙 이렇게 두 번 쓰는 거는 요즘 대세입니다. 6평에도 이렇게 나왔죠. 자, 수능 문제 하나 더 하고 45번 봅시다. 45번. 여기 이제 작년 수능으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힌트를 주면 이게 이제 내가 알려줘서 푸는 거니까 이게 되게 찝찝해요. 사실은 너희들의 뭔가 자유를 뺏는 그런 느낌인데 너무나 괜찮은 문제라서 너희들이 먼저 풀어야 되는데 근데 다행히도 숫자만 딱 바꾼 문제가 옆에 있어. 46번.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게 47번으로 딱 있어요. 그래서 45, 46, 47은 최대한 풀어보세요. 이제 이것도 방향만 알려줄게. 방향만 알려주면 이게 하여튼 또 결국에 다 풀게 돼갖고 자 문제 봅시다. 이게 정보가 하여튼 이 문제는 제일 어려운 객관식 15번 바로 앞전에 14번으로 나온 거거든. 모의고사에서. 그러면 완전 킬러는 아닌데 어려운 이제 랭킹 5위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난이도야. 자 봅시다. AD 대 BD가 3대 1이에요. 여기가 3K, 2K. 자, 길이의 요소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으면 길이들을 다 털어내면 돼. 3K, 여기도 3K. 1이라서. 자, 그 다음에 A를 중심으로 하고 점 D를 지나는 1을 5. 5와 3분의 2시간 만나는 점 E. 여기가 이렇게 선을 긋고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래. 그럼 이 정보는 도대체 뭘 알려주는 걸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길이에 대한 정보 아니면 각에 대한 정보예요. 도형에서는. 가끔 이제 넓이에 대한 정보가 있지. 그래서 넓이는 이제 길이랑 뭐 각에 대한 복합 정보라 결국 같은 놈이고 길이 아니면 각에 대한 정보인데 각을 알려줬어. 각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순진하게 저게 이제 각에 대한 정보라고 믿으시면 안 되고 보통 그래서 각을 알려주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용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 사인 법칙을 그대로 쓰면 이게 이런 거잖아.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그래서 외접원을 중심으로 해서 사인 A와 변의 비율은 일정해요. 이게. 그래서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 이게 바로 그래서 사인 A 대 사인 B, 사인 C의 비율은 A 대 B 대 C 변의 비율과 같아집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짝꿍 이거는 뭐 사인 법칙 한번 쓰면 돼. 이게 8. C에 대한 게 이게 딱 맞아 떨어지네. 5지. 5K니까 이거 8K라는 얘기예요. 8K. 자, 이런 정도는 그냥 바로 또 있어. 그래서 이게 조건이 이렇게 너저분하게 이게 질질 끄는 거는 수능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하여튼 나왔어요. 이렇게. 또 넓이의 비가 나오죠. 넓이의 비. ADE랑 세상에 요 넓이와 그다음에 또 뭐야? 큰 넓이 이렇게 된 넓이의 비율이 9대 35 9대 35래요.
자, 일단 작은 삼각형 파란색에 대해서는 넓이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2분의 1 AB 사인 세타 쓰는 거야. 2분의 1 3K 3K 사인 A. 저 삼각형 두 개 노란색과 파란색에서 사인 A를 동일하게 쓰는 게 좋지. 공통 부분을 또 건드리는 겁니다. 이거 대 2분의 1에 5K랑 여기가 5K인데 이거 모르는데 일단 네모로 가요. 5K 대 네모가 그 다음에 사인 A까지 한 개 이게 9대 35래. 자 날립니다. 날리고 사인 A도 날리고 K도 날리고 여기 분명히 K로 표현이 되겠지. 그것도 날렸다고 쳐. 숫자가 딱 예쁘게 9가 뜨죠. 그러니까 여기가 7이 되면 되는 거지. 3, 3, 9, 5, 7, 35. 그럼 여기가 7K가 되면 되는 거니까 4K가 되면 되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꼼꼼 숨긴 거는 또 처음이었어.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문제고. 자, 이러고 나면 이제 거의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끝까지.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래요. 자, 사인 법칙을 쓸 건데 길이 B가 다 있어. 이게 5K야. 여기는 7K입니다. 여기는 8K. 그래서 저 숫자가 되게 유명한 숫자예요. 578이라는 숫자가 외우면 좋긴 한데 뭐 몰라도 돼. 여기든 각 하나를 찾아내야 돼. 이제 운명의 시간이야. 어떤 운명의 시간이냐면 이게 어떤 값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답을 구하는 게 쉬워지고 어려워지는 게 이게 극명하게 좀 갈려. 자, 마지막에 묻는 게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 그러니까 P는 이제 원위에서 움직여요. PBC는 여기가 이제 고정이 된 거지. 그럼 당연히 뭐 보조선 이렇게 수직되는 P의 위치를 잡을 거야. 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이 딱 보이잖아. 직각 삼각형이 보이면 아무래도 이쪽 각이든 직각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각을 찾아주는 게 그래도 직각상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거 구하면 60도가 나와. 60도가 나오면은 길이가 딱딱딱딱 이게 다 나와.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나오는 상황. 그게 아니면 애초에 이게 기하적으로 이런 게 보이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보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자, 일단 한번 해볼게. 보이면 좋습니다. 삼각형이 자, 일단 이 삼각형 면적은 우리가 뭐 구하는 거는 나는 그냥 그 직각이 안 보여. 그냥 A가 마음에 든다. 나는 그냥 사인 A가 마음에 들어. A라는 각이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 각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일단 볼게. 노란색에 대한 어쨌든 길이로 표현을 합시다. 뭐 3K, 5K의 사인 A. 자, 일단 삼각형을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을 이렇게 구해요. 근데 빨간색을 구해야 되잖아. 빨간색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삼각형을 이렇게 구하면 이게 보이려나? 2분의 1 곱하기 3K 곱하기 8K가 돼요. 빨간색의 넓이가 여기가 높이 밑뼈 여기 3K 이렇게 요 정도 얘기했는데 저 의미를 모르면 수능 때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풀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나 결국에 내가 수능에 이거를 구현을 못하면은 좋은 풀이는 아니게 돼. 머릿속으로 공부를 해도 이걸 발현시키기가 힘들어요. 이쪽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각을 운명의 시간이야.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구하시고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각이 나오면 이거 분의 뭐 7K가 된다.
요 R을 이용해서 K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이를 열심히 여기 높이 구하고 여기 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이제 계산이 좀 꼬이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데 잘 요 꼬인 것들을 잘 풀어내면은 생각보다 깔끔하게 또 문제가 나와요. 각도 되게 예쁘게 줬어. 근데 풀기 전에 모르지. 자, 하여튼 뭐 요 정도 봅시다. 왜 자꾸 안 꺼지니? 방해 전파가